예, 이제 민법 정칙 마지막 조건과 기한 파트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예, 법률행위 얘기가 나오네요. 우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번 보기 전에 2, 3, 4, 5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도달주의를 우리 민법이 취한다고 했잖아요. 도달주의를. 그래서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발송했어요. 근데 아직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죠? 도달해야지 효력을 발생하는데 아직 도달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자는, 그러니까 표의자는 도달하기 전이니까 효력 발생이 아직 안 됐죠. 효력 발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이 아니다. 이거 맞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 그냥 각서에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거예요.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 해악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네가 이걸 뭐 안 들으면 네 신변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해악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판례 사안인데 각서에 서명날이 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하는 해악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강박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4번 봅시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이게 맞겠죠?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은 아는데 상대방의 소재를 자기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데 그 자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공시송달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일정한 절차를 밟아요. 절차를 밟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신문 같은데, 일간신문 같은데 이렇게 그런 걸 기재를 합니다. 신문에 기재를 해요. 그러면 일정한 기재가 있은 후에 한 2주죠. 2주가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보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5번 봅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이거 맞죠? 이것도 거의 첫 시간 정도 했을 건데, 효력 발생 요건 쪽에서 했을 텐데, 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유효 요건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유효 요건이 아니라, 이게 뭐죠? 등기를 할 때, 농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한다거나 할 때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예요. 등기소에 등기를 이전할 때 그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 그 계약이 무효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등기소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효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1번 남았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보니까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을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 표를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이제 체결됐어요. 체결되면 별일 없으면 쭉 진행이 돼가지고 유효까지 갑니다. 효력 발생, 유효가 되는데 이 효력 발생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거는 거예요. 바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거네요. 조건을. 그래서 조건 중에서 이 효력의 발생과 관련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줄게. 그러니까 증여인데 증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를 준다는 효력 발생이죠. 효력의 발생과 관계되는 조건,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 그러니까 조건은 개념이 어떻게 되죠? 개념?
법률 행위의 효력 또는 소멸을 장래의 사실이어야 돼. 과거 사실 안 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아니에요.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지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관련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 해제 조건이라는 거, 밑에 봅시다. 효력을 발생했어요. 근데 효력이 소멸과 관련되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예를 볼까요? 생활비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뭐 생활비 지원 계약, 뭐 그런 계약, 그럼 증여 계약의 일종이죠. 생활비를 매달 증여를 한다는 얘기죠. 계속적인 증여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효력을 발생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겠대요. 그 증여가 소멸되는 거죠. 소멸. 그래서 효력의 소멸과 관련된 그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해제 조건.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과 관련된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했잖아요. 부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종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봅시다. 시기는 효력 발생이죠. 우리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건과 다른 것은 확실한 사실이죠. 그래서 성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나이를 먹기 때문에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 17살짜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성년이 되면 자동차를 사줄게 했어요. 성년이 된다는 것은 17살이니까 2년만 지나면 돼. 확실하게 오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확실한 사실과 관련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관계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종기는 끝나는 거죠.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겠다. 효력 소멸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소멸. 그걸 종기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요. 한번 문제를 봅시다. 1번 봅시다. 기성 조건이 그럼 또 뭐죠? 여기 또 기성 조건이 나왔는데,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가 된 조건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렇게 조건은 아니죠. 왜냐면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됐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안 된 것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민법 조문에 기성 조건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성 조건 하면 성취가 됐다네. 동그라미 씹십시오. 동그라미. 그러면 정지 조건. 효력 발생과 관련이죠. 효력이 발생됐겠네. 조건이 성취가 돼 있는 상태니까 효력이 발생됐겠네. 무효가 아니라 그냥 조건이 없는 그냥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조건에 관해서 보면 틀린 것은 나옵니다.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조건, 기한 이런 것도 소급표가 없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조건 같은 경우에는 소급할 의사를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다, 표시를 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한다고 그랬죠. 이거 맞습니다.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된다. 이건 약간 그냥 꼬아서 낸 건데, 이건 약간 지저분한 문제죠. 틀린 겁니다. 왜냐면 그냥 조건이 사유 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게 아니라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조건이 즉 103조 위반이면, 반사유 질서 위반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든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이 맞는 얘기인데, 이건 판례의 일부분을 뚝 띄어나와서 이 판례를 모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겠죠. 그죠? 이게 무슨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어요. 이렇게 채무,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채권자가. 근데 이 당사자 사이에서 계속 갚아야 하는데,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약정을 맺었냐면 채무 이행에 관해서 이런 약정을 맺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갚겠다. 이런 어떤 약정을 맺었다고 봅시다. 판례 사안은 꼭 아닌데 이렇게 예를 좀 편해요. 그 판례를 이해하기에. 그래서 이 형편이 나아지면이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봤을 때 이거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고 안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 조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조건이라고 한다면 형편이 안 나아졌어요. 그러면 을이 결국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남의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판례는 조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불확정 기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조건으로 보겠지만 꼭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런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이 확실해진다거나 또는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어차피 채무를 꼭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없는 것으로, 남의 돈이 그냥 타인이 빌려준 것을 그렇게 없는 것으로 하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건을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으로 일반적으로 보자. 이 판례를 딱 이해를 하시면 이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정지 조건과 조건으로 보면 채무를 안 갚아도 되고,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으로 보면 이런 사유, 형편이 나아진다는 사유, 아니면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게 확정될 때도 그 기한이 도달된 것을 보는 불확정 기한으로, 그러니까 갚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의 구별은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조건으로 보면 이행 안 하는 거고, 기한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됐든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4번 볼까요? 4번. 이행 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2번에서 답이 나왔지만 이 지문 자체는 다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4번 무슨 얘기냐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해제 파트는 계약 쪽에서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법정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해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을 대상으로 해요. 그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렇게 줘야죠. 중도금은 먼저 선이행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선이행. 이 갑은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 소유권 이전은 일반적으로 잔금이랑 동시에 이렇게 교환하면서 끝을 맺잖아요, 계약을. 근데 이 중도금은 이 을이 먼저 선이행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선이행을 해야 돼요. 선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 을이 중도금을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 중도금을 안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 이행기가 있는데 이행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행지체는 그냥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이런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해제라는 것은 이런 제도입니다. 제도. 그래서 해제를 이제 알았어요. 해제. 이게 성질이 어떻게 되는 것 같죠? 이거 해제는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이 사유가 딱 있을 때, 이런 법정 해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는 거죠. 단독행위죠. 합의해서 해제, 이게 아닙니다. 법정 해제는. 그래서 이 단독행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그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그 지위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안에서, 이건 판례 사안인데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 해제를 할 때, 해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선 한번 물어봐요. 너 언제까지
이 중도금 이행해야겠다. 지금 이 지체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달 기한을 줄게. 상당한 기간을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한 달 내에 네가 우선 한번 이행을 해봐. 근데 그 이행이 없을 때 그때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상당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이행이 안 됐을 때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그게 아니라 조건을 건 거예요. 아, 네가 한 달 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해제한 것으로 본다. 해제한 것으로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죠. 원칙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라서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런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나요?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행위를 한꺼번에 한 거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걸 조건을 걸어서 그냥 해제 한 번에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4번은 가능하니까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5번 봅시다. 신의 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성취의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조건 기한 이 파트에서 이제 조문에 있는 거죠. 반신의 행위 금지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신의 행위 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건이 불성취됐을 때 이득을 보는 자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로 반신의 행위를 해요. 그래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성취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이득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조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반대되는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근데 그 성취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조문 그대로인데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조문 자체를 어떤 상황이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답은 이제 2번 나왔죠. 이 문제는 지문 자체는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은 지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보겠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법정 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조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과 기한을 배우는데 조건 기한은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죠?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확실한 사실, 그건 기한이고 불확실한 사실, 이 조건입니다. 의존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된 약정, 부과된 약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기본적으로 요소로 하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도 의사표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의사도 있어야 하고 그걸 표시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법정 조건은 그게 아니고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 배웠잖아요. 이 토지거래 허가할 때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토지거래를 할 때. 이게 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법에서 인정하는 조건 같은 거죠.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를 하려면 이 특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조건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조건. 이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조건은 의사표시적 요소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끼리 의사표시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1번 봤고요. 2번 봅시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네요. 그죠? 그 조건이 불법 조건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봅시다. 3번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거 꼬아서 낸 거죠. 성립하는 건 아니죠. 성립 조건 아니죠. 효력 요건입니다.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이게 아니죠. 성립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 법률행위는 뭐 유효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봅시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해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무슨 얘기죠? 불능 조건 하면 X하고 조건 효력 발생과 관련된 조건이 불능이구나. 그러면 효력 발생해서 끊어놓고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무효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효력 발생 안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5번 봅시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으로서 되지 못한다. 이것은 조건과 조건의 개념에서 장래의 사실이라고 했죠. 조건이라고 자체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봅시다. 4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채무 면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익만을 주는 행위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만을 주는 행위다. 이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인데다가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까지 해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조건을 붙일 수가 있겠죠. 2번 봅시다. 2번 이런 그 지문은 참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효력 발생과 관련된 정지조건이 붙었는데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효력이 발생 안 하겠죠? 그러니까 무효가 됩니다. 맞죠? 3번 봅시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아니죠. 조건은 법률행위랑 이렇게 일체가 된 거예요. 일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붙였어요. 그러면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4번 봅시다. 4번. 그래서 틀린 거 3번. 답 나왔네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그 당사자가 그렇게 할 의사가 있으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게 우리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번 봅시다.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그러니까 조건부 법률 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할 만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성립을 하면 쭉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갑과 을 이런 계획을 했어요. 효력을 발생해요. 발생하는데 이 효력 발생을 막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저지하는 층이죠. 저지하는 층이 이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야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스톱을 딱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하죠? 조건 성취의 증명책임을 권리를 취득한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이것은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 저지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조건이 그러면 성취됐다는 것은 그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효력 발생과 관련된 조건이죠? 네, 틀렸습니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추정됩니까? 아니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추정되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건 맞는데 이건 앞에 있는 게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봅시다. 기한의 도래가 위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나요?
기한부 권리 인정되죠? 기한부 권리도 권리입니다. 그래서 기한부 권리도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로도 할 수 있고 기한부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4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이거 무슨 얘기죠? 기성조건이라고 하죠. 기성조건. 기성조건 하면 아 성취됐으니까 그게 동그라미 성취가 됐다. 조건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소멸과 관련된 조건이죠. 소멸과 관련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거네요. 4번이.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성취된 때부터 발생. 소급 의사를 표시를 하면 소급효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4번 답이겠네요. 6번 봅시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해제 조건이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맞죠? 조건부 법률 행위는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 상관없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소급효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발생. 여기서 이제 꼬아냈는데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여기는 이것은 해제 조건이니까 그때부터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소급효가 없이 그때부터 소멸한다. 2번 봅시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판례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지문이죠. 이것은 한번 판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당사자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할부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을이 이제 매수인이고 뭐 정수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수기 할부 매매 주로 많이 하니까 매도인인데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이 할부 매매 매수인이 이제 매달 할부금을 줘야 하는데 할부금을 뭐 1회 불이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기한이익은 채무자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있는데 추정하는데 기한이익이 상실한다는 특약을 둔 거예요. 약정을.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채무자 즉 매수인이 할부금을 1회라도 불이행하면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준 거예요. 이 갑과 을이 이 할부 매매를 할 때. 근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거에 대한 판례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럼 누구한테 이익이 있는 거죠? 채권자의 이익을 이용한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죠. 기한의 이익은 매수인 즉 채무자, 할부금에 대한 채무자죠. 할부금에 대한 채무자가 있지만 기한이익 상실, 채무자가 이렇게 할부금을 안 냈을 때 그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근데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이냐, 그러니까 조건이냐, 이건 해제 조건이겠네요. 바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건이냐, 그냥 조건이라는 게 조건이냐 아니면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걸 이제 판례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할부금이 1이라도 납부가 안 된다면 기한이익이 바로 상실되는 걸로 보니까 바로 갑은 을한테 할부금 이제 더 이상 낼 필요 없이 전체를 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네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아니라면 조건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이런 경우에 바로 받고 싶으면 전체를 다 한 번에 받고 싶으면 할부 매매가 이제 더 이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돈을 청구하는 거죠. 할부 매매가 아니라는 것을 선택한다거나
한 번에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그 반대, 자기가 그냥 할부 계약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유지를 해서 아 그래 1회 이거 불이행 했으니까 그래 불리한 것은 내가 나중에 그것을 따로 받을게. 하지만 다음 회차부터는 네가 내야 돼.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어떤 것이 더 유리하죠? 이 후자가 더 유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걸 하는 걸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조건이면 바로 갑은 을한테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거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또는 자기가 할부 계약을 유지를 하면서 할부 계약을 유지를 한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채권자한테 더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얘기잖아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보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어디 하죠? 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실은 정지조건 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3번 봅시다.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무슨 얘기죠?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 X표 딱 치는 거야. 불능이 안 되는 거구나.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효력 발생과 관련이구나. 그러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죠. 발생을 안 하니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거 맞네요. 맞습니다. 3번은요. 4번 봅시다.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무슨 얘기죠, 이건?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시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 채무이행과 관련돼서, 채무의 이행과 관련돼서 형편이 나아지면 채무를 그때 이행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진 경우죠. 사실이 발생한 형편이 좋아진 경우뿐만 아니라 형편이 좋아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바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없다. 네,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지금 잠깐만요. 소멸 발생, 이것도 틀렸고, 이게 제일 처음에 이게 틀린 걸로 돼서 그렇군요. 답은 지금 3번이네요. 3번, 옳은 거. 네, 5번 봅시다. 5번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상계라고 하는 거 있죠. 상계. 한마디로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가 둘 다 각자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냥 딱 없애는 걸 하자. 퉁치자. 나도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도 나한테 1천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거 없애자. 이게 상계라고 하는 건데 상계는 상계가 적합한 시기에 상계 적상 시기가 있는 그 시기로 소급해서 그 채권 채무가 완결이 돼요.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을 딱 이 시기로 할 수 없죠. 상계 적상 시기가 따로 있으니까. 상계 적상 시기가 따로 있는데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7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을 설명해서 틀린 것은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입니다. X표 치고 불능이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효력 발생이 안 되니까 정지조건이 효력 발생과 관련된 조건이잖아요. 안 되니까 무효 맞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랍니다. 기성조건. 이것은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해제조건. 소멸과 관련되죠. 소멸이 된다는 얘기죠. 소멸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무효 맞습니다. 이것도 무효. 그리고 3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법률의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죠?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이게 틀렸네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 지문만 알아도 이런 건 좀 뭐 이게 이해하기 힘드시면 이 지문만 알아도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구나. 이건 이렇게 외우셔도 문제는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4번이죠, 답이. 5번 봅시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맞죠? 그러니까 소급효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